국민들 부정선거 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무효입니다. 선거를 관리하라고 시키는데 선관위가 부정을 하면 무효입니다. 선관위가 중앙선관위가 그런 부정을 대표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관위가 국정원에서 댓글 조작할 적에 자기들이 전산센터 직원들하고 사이버 단속반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면서 잡아내야 됩니다. 하나도 못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밝혀졌습니다. 밝혀지면 즉시 검찰에 고발해야 됩니다. 선관위가 안 했습니다. 국정원장 고발해라. 사회부사령부 고발해라. 그 다음 국가보훈처 선거운동했으니까 고발해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 이전에 무효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에도 무효고, 그래서 중앙선관위 한 곳만 그렇게 해도 무효입니다. 선거 전체가. 그런데 국정원이 개입하고 국군 사회부사령부가 개입하고 국정원이 개입하고 SNS 상에서 SNS는 페북, V 여러 가지 전산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아까 최 선생님이 말씀드렸지요. 미리 해놓고 얘가 계속 수사하는 거. 사람은 그 정보를 받으면 변합니다.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댓글 조작을 했습니다. 전 국민을 계속 쏘아가지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NLL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하고 외교를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NLL을 해서 아무 이상 없이 해감하고 그 기록을 남겨뒀는데 새누리 당직자들하고 새누리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북한을 위해서 NLL을 포기한 것처럼 거의 사실 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후에 법원에서 밝혀져서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구속돼가지고 또 지금 고소로 나와 있는 상태고, 그 구속된 내용이 댓글 조작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제대로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한 겁니다. 3년 징역으로 자격적인 3년. 그건 제대로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하고 후보자의 토론을 했습니다. 국정원 댓글자가 댓글 작업을 하는 것이 완전히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여러 가지 위반이 되었습니다. 그 위반된 사건을 마치 문재인 후보한테 왜 민주당은 멀쩡하게 공무원 수행을 하고 있는 공무원 시위에다 습격을 해가지고 인권을 손상시키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완전 허위사실을 유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선거 3일 전입니다. 그 방송을 듣고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30%는 여든 야든 입이 결정된 사람들, 70%는 떠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장면을 보면 유권자들은 전부 다 박근혜 후보로 몰립니다. 그때 선거 3일 전입니다. 최고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럼 제가 선관위에서 그런 걸 계속 도와왔기 때문에 한 300만 표는 저쪽으로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완벽한 그 회사를 보고, 그것도 중앙선관위가 박근혜 후보를 고발을 못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상, 헌법상 대통령이든 누구든 위반하면 그대로 고발하고 그대로 사법 처리하게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거무효 소송인단에서는 총체적 부정선거다 꼭 하고 처음부터 총체적 부정선거다고 부르짖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상 소송인데 민사소송인지 형사소송인지 견다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거는 중앙선관위가 잘못해가지고 한 거는 선거 무효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선거 끝나고 나서. 그것은 민사소송의 특별한 형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히 머리를 가져갔어요. 그 다음 아까 원세원 국군 기무사령부, 사회부 사령부, 새누리당에 선거 사무소 하나 더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선거운동하다가 적발된 윤종호 목사, 그런 분들은 선거사범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해가지고 행사법원에서 1심, 2심, 3심 형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어도 그 사건이 선거무효 소송을 촉탁돼야 다 넘어옵니다. 넘어서 다 묶어서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됩니다. 선거사범을 많아가지고 부정선거가 드러나도 선거무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선거소송이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민사, 형사 이런 거 생각하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거는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거무효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하면 선거무효로 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선거법을 위반하든가 선거에 관련된 헌법을 위반하든가 일반 조례를 위반하든가 있어서는 안 될 선거. 아까 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거의 개표 조작 자료를 내보내는 이런 행위, 이거는 원천적으로 법 이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실이 드러나면 선거 무효를 그대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들 선거무효 소송인단에서 선거무효 소송을 하고 나서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법무부 장관 직무집행정지, 어저께는 외무부 장관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한 25건 했습니다. 그것은 선거 소송이라는 본안 소송이 있기 때문에 신청은 전부 다 됐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확실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해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 신청권을 대법원 판사들이 상대방에게 박근혜나 외무부 장관 해당되는 사람한테 상대방이 보내야 되는데 그 대법관들이 홀딩해가지고 캐비넷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재판 상황입니다. 선거무효 소송도 3년 동안 하지 않고 그대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또 강동원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 해라 했습니다. 빨리 선거무효 소송 진행해라. 대법원 행정처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직 안 합니다. 지금 소송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무엇입니까? 정치하는 것입니다. 당장 국회에서 대법관, 대법원장 탄핵한다고 압박을 하면서 소송을 빨리 끝내라고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안 합니다. 신문에 글이 많이 나고 그 앞에서 글이 시위를 해도 국회의장부터 모른 척 합니다. 이거는 뭐냐? 사실은 이 사항이 역사를 완전히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하고 다 조작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눈앞에 전개되는 이 사항을 역사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앞장선 사람이 박근혜 어떻게 했습니까? 최동욱 검사가 부정선거 해가지고 댓글을 찾아들어가지고 국정원을 수사를 하니까 대법원에 자격 파탈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부 사령부 특별조사팀을 축소시켜버렸습니다. 뭡니까 이거? 대통령은 처음에 취임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킨다고 국민 앞에 선언을 합니다. 자기 의무입니다. 자기 의무를 저버리고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다.
또 더구나 야당도 가만히 있습니다. 야당은 도리어 어떻게 말하느냐. 2013년 5월달입니다. 국정원 개혁 요구할지에 개혁 특위에서 박근혜 후보 임기 보장하고 개혁만 요구하겠다. 이런 당론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가지기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미 야당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다. 그리고 숙권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 배반입니다. 국민은 뭡니까? 우리가 맡겨놨습니다. 무기속 위임을 맡겨놨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저가 먼저 나서가지고 이거는 밝혀내고 탄핵할 것 탄핵하고 선거를 다시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야당은 우리 헌정 70년사 처음으로 이렇게 무능한 야당을 접해가 국민들이 가슴이 터져나갈 지경입니다. 이 내용에서 약간 벗어났지만은 지금 야당 분열되는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여당 하는 모습 보세요. 그런데 저희는 선관위에서 20몇 년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는 행위는 지금 여야가 다시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선거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해가지고 진입하는 신진들이 못 들어오게끔 막는 작전입니다. 이것이. 신진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작전. 요거는 나중에 질문 시간에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왔습니다. 왔으니까 뭐 3년 동안 수도 없이 같은 말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속에 울분전하고, 때로는 이 나라가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통치를 받고 살 수 있냐 이런 한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참아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주인되는 도리를 못했습니다. 못한 죄를 우리가 좀 참아야 되고, 진짜 주인되는 모습, 이 나라 민주주의, 국민이 진짜 민공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였고, 제가 감옥까지 갔다 오고 오만걸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고민하면 우리 민본주의, 국민중심주의, 또 이 국가가 운영되겠느냐, 이런 생각만 하시고 저 이야기 듣고 제가 하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아까 대통령 권력의 정당성,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면 사실은 대통령 정당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80일 이내에 선거무효 소송을 끝내라는 선거 규정이 있다고 안 했습니까? 그 뜻은 그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빨리 결정해 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빨리 180일 이내에 재판을 끝내가지고 다시 선거를 할지 아니면은 계속 근무하게 할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대법원에서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당에서 국민들이 또 국민 역할을 못했습니다. 우왕좌왕 나눠졌습니다. 너무 나눠진 것을 그래도 저는 믿었습니다. 옛날 민주화 세력들 나와서 부정선거를 가열차게 투쟁하겠지 했더니 민주화 세력이 없었습니다. 우리 선거소송인단이 민주화 세력이 되겠다. 지금 놀랐습니다. 민주화 세력 원로들 찾아가니까 원로들이 힘이 없습니다.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밑에 젊은 민주화 투쟁 동지들이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도 그런 분들이 안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되어 있습니다. 제가 비근한 대로 여기 시국회의를 넣었는데 시국회의 한 행동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이 아니고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사람이 오면은 이거를 일일이 너 집안에서 오신 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일일이 좀 알려라. 그리고 어느 날 몇 날 며칠에 우리가 대걸기를 하고 혁명적인 사건을 벌여서 이 나라 국권을 찾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시국회의에 발언권을 끝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저 발언권을.
회원들은 저보고 발언을 주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안 줬습니까? 부정선거임이 국민들한테 확산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혼란이 생긴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대통령 돌아갔을 때도 이상 없이 선거 다 했습니다. 국가에 큰일이 생겼을 때도 다 했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선거를 치렀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위라면서 결국은 그들은 민주화 투쟁 동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친일을 욕을 많이 합니다. 저 주위에도 친일을 욕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한 행동이 과거 친일보다 더 악질적이고 교만하고 비판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원로들끼리 저 사람들은 아니야, 저 사람들은 민주화 동지가 아니야 하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현재 친일을 할 수, 현재의 친일 같은 행위를 못하게끔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꼭 공권력에 의존해가지고 막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나타나지 마 여기,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적이 무수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서 기생을 하면서 우리들의 분열을 유도하고 나중에 나라가 진짜 없어질 때 가서도 나라를 뒤에서 밀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평상시에 우리가 그러고 만약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하면은 가차없이 고소를 하든가 고발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 기존 질서를 갖다가 위반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다. 그거는 우리 공익지구의 입장에서 그렇게 행동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선거를 어떻게 할 거냐. 부정선거가 계속 자행되고 있고 요번 국회의원 선거 때 저 여야를 가만히 둘 것이냐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어떨 때 조용한 시간에 생각하면 과도하고 그럴 겁니다. 선거는 요번 여야는 옛날 과거의 민주화 세력들입니다. 민주화 세력들의 그 집단 체제, 그 사람들이 여야로 꾸며져가지고 지금 30년 가까이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부패 너무 심했습니다. 심해도 민주주의를 문민정부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민세력들인데 민주주의를 무참히 무너뜨렸습니다. 부정선거로서 무너뜨리고 어떤 행위를 하느냐. 문민의 정당성이 있으니까 얼굴이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하고도 부정선거다 하면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우기고 끝까지 거짓말하고 그 문민의 벼랑이 그겁니다. 그래서 문민정부에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사나워야 됩니다. 즉 민을 빨리 찾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지시를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해초나 몽둥이를 들어가서 해치워버리는 게 민보사상입니다. 우리는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전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통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4.19 민주 세력도 없어졌습니다. 4.19 단체 진보 보수 나눠져 있었어요. 다 찾아갔어요. 없어요. 정신이 없어졌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 4.19 정신을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체에는 없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언제는 저하고 이랬습니다. 저는 60이 넘었으니까 살대로 살았으니까 광화문 앞에서 투쟁하다가 죽읍시다. 아이고 저 20대 때 하다가 골병 들어가지고 이제 못하겠다. 이 완전 사회부정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돌아 나왔습니다. 세 번 찾아갔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4.19 단체는 이기택 옛날 국회의원이 상임위원으로 거분하고 있고 이기택 의원을 좀 만나달랬습니다. 만나주기 하질 않습니다.
완전히 단체가 될 때, 2, 3의 변질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대한민국의 있는 실상입니다. 그 다음 국민들 봅시다. 여기 계신 분 외에는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너 그래 살아가지고 밥에 불칠하겠느냐 이랍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얘기야. 그러고 힘이 없다. 세월이 흘러갔다. 바위에 계란치기다. 이런 말씀하는 사람들이 저 주위에 다 깔려있습니다. 내 친구부터, 내 가족부터, 내 행정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근본적으로 국민 대다수가 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노예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똥을 보더라도 내가 국민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이게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니까 이걸 치워버려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수 없다. 아직 내 혼자 남자로 가자. 이건 할 수 없다. 우리 다 가자.